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해결하실 분 모셨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거가 진짜 코앞인데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정선거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재판도 지금 뭉개고 있죠. 당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오늘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첫째는 네. 아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시다. 그럼요. 네. 둘째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된다. 네. 다음 세대에게 있겠죠. 공산 국가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회주의 국가를 넘겨줄 수는 없지요. 네.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네. 셋째, 네. 어렵지만 길이 없진 않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는 사실은 선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참관까지를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사람을 모으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넷째, 결국은 대한민국 네. 지켜낼 것이다. 이런 각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예, 희망이 조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조직을 만드셨죠. 부정선거 방지 부방대라고. 부방대. 예, 부정선거 방지대. 여기 대는 이제 암입니다. 아미. 예. 그러니까 Election Justice Army. 예.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죠. 예.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여러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모여 있나요? 부방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ARS로 네. 부정선거 뜻같이 하는 분들 전화 한 통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34만 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네요. 그래서 34만.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 활동을 좀 하자라고 하는 연락을 드려서 예. 그분들이 이제 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5,400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부정선거 감시와 참관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조만간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 개표라든가 이런데 참관인으로 활동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신청을 하면은 뭔가 추첨을 합니까?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정당 추천 참관인이 있고 네. 일반 시민 참관인이 있습니다. 네. 시민 참관인이 아마 2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인가요? 이거 벌써 예, 이제 하더라고요. 모집을 이제 해서 그 중에 선발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당에서 추천하는 참관인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모여지고 훈련된 분들을 당에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거기 못 가는 분들은 감시 활동을 하는 거죠. 감시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투표장이 아닌 바깥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런 데서.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부정 선거들을 찾아내는 일들. 네.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퍼주는 거, 선거 표 얻기 위해서 퍼주는 거, 네. 이런 걸 이제 막아내는 일. 또 이번에 이제 임시 사무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감시해야죠. 찾아내고 감시해서 도대체 무슨 짓 하나 예. 이걸 이제 밝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할 일들인데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지금 많은 5천 몇백 명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82군데인가요? 임시 사무소가 지금 발견된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공안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선관위에서 임시 사무소가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선관위도 정부 조직 아닙니까? 정부 조직에 기구 사무실을 만들려고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겠죠. 근거 없이 사무실 만드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후보들도 예. 선거 사무실을 2군데 못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군데만 두게 돼 있죠. 선거 사무소도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뒷받침을 한 뒤에 해야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슬쩍 만들었다. 이거 그래서 비밀 사무소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지난 4.15 총선에서도 여러 불법 행위들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임시 사무소를 그러면 미리
선관위가 뭐 장소가 이리 부족해서 임시사무소를 부득이하게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게 국민 앞에 소상이 이게 나온 다음에 뭔가 어디 절차적으로 통과가 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네.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규정이 있었으면 밝혀야 되죠. 안 밝히고 몰래 비밀. 그래서 비밀 사무소라는 거죠. 만약에 선관위의 사무실이 부족하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 선별 진료소가 없으니까 예. 그냥 그 병원 앞에다 텐트 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 선관위 정규 사무실과 떨어진 곳에 임시 사무소를 만드는가? 예. 지난번에도 여기서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반드시 저희들은 이것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감시단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토본이라든가 뭐 이런. 제가 알기로는 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만들었다. 허허.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두라니까요. 지금 그 대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선이 있으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뭐 상황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능하거나 아니면 불법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임시사무소 안 되는 조직입니다. 네. 182군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10메가바이트의 그 뭡니까 인터넷 선이 들어갈 수 있게 설치가 되고요. 전용망을 설치하고 간판도 안 달았다면서요. 그럼 정부 기관이면 거기 임시사무소 이런 간판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비밀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사무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짓을 거기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 획책의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4.15 총선에는 그게 9군데였어요.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13군데였습니다. 아, 13군데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9군데라는 것도 지금 이 박사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 네, 것도 9군데를.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확인한 건 13군데인데 그 외에도 또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밝혀진 게 그거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건데 네. 발표한 게 이제 182군데죠. 근데 더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감시를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황 대표님께서 이번에 이제 하여튼 4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걱정입니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제가 지금 뭐 문제니까. 말씀드린 건 이제 밝힐 수 있는 건 밝히고 막을 수 있는 건 막자. 네.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네.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하고 며칠 뒤에 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당일 투표만 하자. 우리는 사전 투표하지 말자. 네. 그렇게 당일 투표만 하면 사전 투표를 통해서 부정 공작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수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20% 하는 것보다 10% 하면 그 조작의 범위가 줄어들지 줄어들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에 악용되는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당일 투표만 하자.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궁여지책이죠. 그렇지만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국힘당의 당 대표라는 이준석이 사전 투표 독려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를 때는 네. 지난 우리 총선에서도 네. 사전 투표도 하자 네. 그랬습니다. 모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네. 4.15는 부정선거다. 국민들 반 이상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사전 투표는 안 된다. 반드시 당일 투표만 하자. 그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재검표를 해보니까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도 막아내고 그다음에 전자 개표를 통해서 비리가 생겼습니다. 네. 우리 그 논산에 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참관인들이 밝혀냈죠. 2번 찍은 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 다수를 찾아냈죠. 네. 전자 개표에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전자 개표하지 말고 수개표를 하자. 그게 제 생각인데 네. 이 정부가 그냥 수개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그러면 사실상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도록 투표 용지를 우리 유권자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방법은 네. 4번, 6번 접는 겁니다. 네. 접어서 펼쳐가지고 기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전자 개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꾸겨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개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막 꾸기다가 무효표로 처리되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4번, 6번 접자. 그다음에 펴가지고 여기다가 기표하면 이제 묻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접었던 이대로 한번 다시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으면 이건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유효표이니까 접어서 투표를 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전자 개표를 통한 조작 이것은 막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온 국민이 그렇게 하면 이제 막아낼 수 있는데 지금 보수 유권자 중에서도 지금 일부가 이런 유튜브를 보는 분들, 각성한 분들 일부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옛날처럼 해버리면 이게 일부 그것도 모집단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감시단이 예. 감시단이 이제 투표소 개표소에 이제 참여를 해서 시민들에게 네. 그렇게 또 이제 홍보를 해야 되죠.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어서 투표하십시다. 법에 본래 또 접어서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여러 번 접어서 하고 또 기술적으로 접어서 하면 유효표이면서도 전자개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저는 사실은 뭐 투표소 전소에 모든 곳에 네. 우리 감시단이 다 파견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모르는 분들 모르고 왔다가도 설명 듣고 이제 정상적으로 유효한 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접어넣기 가능하죠. 근데 사전 투표는 여러분들 그 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우편 봉투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프린트아웃 해서 기표를 한 다음에 봉투에 넣기 돼 있거든요. 그럼 봉투에 넣으려면 안 접고 어떻게 봉투가 뭐 이만합니까? 봉투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빳빳한 게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접으라는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글쎄 감시가 잘 될까 또 고육지책입니다. 고육지책이죠. 예, 그럼요. 예. 그 이제 제가 2개 말씀드렸고 네. 하나 더는 투표관리관 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본래 우리 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그렇죠. 이봉규 관리관이면 이봉규 그렇죠. 그 이름이 써진 예, 그거죠. 그런 도장을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찍어서 유권자에게 주는 거죠. 근데 지난번 4.15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제작해가지고 나눠줬다가 일률적으로. 예. 그렇죠. 사용한 다음에는 다 회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투표관리관에게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선관위원회에 다 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무 데서나 투표 용지를 만들어서 찍어버리면. 투표할 수 있다, 찍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으려고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네. 아주 대놓고 선관위에서 만들어줬어요, 제작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부정선거의 출발점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이제 처음 가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보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어요. 네. 그 도장이 개인 도장이냐 아니면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만든? 암흑의 그 투표소라고 하는 일률적으로 만든 그 도장이냐 이걸 보고 지금 따져야 돼요. 따져야죠. 근데 법에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왜 이걸 줍니까? 이거 가짜 투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바꿔달라고 하면 그 현장에 투표관리관이 있습니다. 네.
어느 투표소나 예. 거기서 이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면 위 조작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 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고육지책입니다. 고육지책이네요. 그러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개정. 그렇지만 할 리가 없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뭐 저희는 재작년부터 얘기를 계속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의석을 다수 가지고 있으면서 횡포죠 일종의 예. 소수 또는 야당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무대뽀로 이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예. 제가 말하는 고육지책 4가지 방법 뭐 그거라도 하자.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고육지책인데 고육지책이 조금 더 효과적이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당의 총체적으로 막 당론을 정하든 뭐 후보가 캠프에서 부르짖든 해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이거는 꼭 하자고 캠프에서 얘기하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선거 저지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뭐 예. 방법이 없습니까? 그 당을 TV 움직이고 토론회 가서도 제가 그렇게 예. 얘기를 했고 근데 아예 당 대표가 네. 부정선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점인데 있느냐? 아니 어느 시점이라니요. 지금 저 2019년 우리나라가 당장 이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드루킹 사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느 시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났던 일이 바로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 또 시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 전자. 같으면은 무슨 바꿔치기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 안 통해요. 지금은 전자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거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에서 대처가 안 되고 너무 미비하니까 이제 시민 사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다행히 국민들께서 뜻을 많이 모아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화 한 통 해달라 하는 1533 5415 네. 거기도 지금 뭐 34만 명 모였고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부방대에 참여해달라고 했더니 거기 이제 뭐 이틀 만에 5,400명이 모였고 또 지금 이제 그동안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고 있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누굴 만나고 왔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이 합시다. 네. 우리 정치 노선이 어떻고 다 우파 아니냐. 네. 또 부정선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좀 모이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제 메워내면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2019년도 10월 국민 혁명, 국민 항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막아. 다 계획해서 세팅을 다 했을 거라고 지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 이자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면 감옥 갈 사람 많으니까 죽기 살기로 이걸 또 할 것 같은데 막을 수 있을까요?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육지책 쓰고 네. 감시단 대규모 감시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을 지켜내면 어쨌거나 표가리를 하더라도 투표 함을 통해서 표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끝까지 48시간 아니 24시간 5일 동안 지켜내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들 모여달라, 부방대 가입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부방대는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부방대 치면 딱 나옵니다. 네. 거기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이제 가져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 의식이 없으면 이자들한테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럴까봐 겁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부방대가 돼서 몇만 명이 감시를 하더라도 인터넷 서버에 소스 코드를 열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표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가게끔 명령어를 세팅을 해놓으면 그 인터넷으로 집계가 되는 아니 저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에서 집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한 다음에 표통 바꾸는 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놔뒀다가 어차피 그건 재검표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검표 전에 그때까지는 그냥 아이고 그냥 뭉개버리고 바꾸고 발표 이재명 당선 그런 다음에 예. 대통령 당선됐으면 그 이재명이가 무지막지하게 그냥 압박하고 이래서 그 재검표도 못 하게끔 이래서 재검표도 없어지고 그냥 표는 검사도 못 하고 아무리 6번 접건 뭐 하건 그건 거기 있고 서버에서 그냥 휘꺼덕 해서 딱 끝 당선 끝 이럴까봐 겁이 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거- 선상 국민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한 조치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네. 또 참관인으로 올 후보들 네. 선거 사무 관리 지원 나올 사람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들 또 교원들 이런 분들에게 또 이제 투표 개표 참관인 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그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한 지금 4천여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다투고 있고 고소 고발하고 있다. 제대로 해라. 이번에도 또 투표관리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부정선거에 연루되면 다음에는 제가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선거사범은 종신형에 처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투표 관계자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양심 선언하는 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안내에서는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밖에서는 감시 활동을 더 단단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실 때 황 대표님이 보실 때 이 부정선거 이번에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3월 9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예. Du musst, denn du kannst. 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켜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망가진 사회주의 국가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겠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저는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나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유약하게 뭐 중간에 하다가 안 되니까 힘들고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협박도 있고 뭐 보이는 안 보이는 이런 위협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한민국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부정선거 이슈 계속 얘기하고 알리고 막아내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국민들도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우리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이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들도 힘을 모아서 부방대 이런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번에 선거 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무조건 밝혀야 됩니다. 희망이 있다니까 우리 희망을 그냥 먼 산 바라보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갖고 노력을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대 자살 안 한답니다. 저도 절대 자살 안 어쩌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참, 아이고. 저도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합치시다. 네.